한국의 김우진과 양궁 남자 개인전 64강에서 결혼 차드의 마다에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8년생인 이스라엘 마다에는 양궁 세계 랭킹이 201위입니다. 관역의 1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마다에의 인연은 뜨겁게 폭발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마다에가 당시 관역의 1점을 맞추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2세트에서 마다에가 쏜 마지막 화살이 관역의 흰색 부분인 1점에 맞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림픽 레벨에서 1점을 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기에 중계진부터 시청자들까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주목을 받은 마다에가 아프리카 최빈국인 차드에서 양궁을 독학해 올림픽까지 나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마다에의 SNS를 찾아가 격려하고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마다에에게 뜨거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마다에가 땡큐 코리아라고 인사를 남기며 쏟아지는 한국인들의 응원과 관심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인터뷰까지 하게 되면서 마다에의 스토리는 더 감동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다에는 어린 시절 TV에서 처음 본 양궁 경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드에는 양궁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설이나 지도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다에는 스스로 양궁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 양궁 선수들의 영상을 보며 독학으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특히 김재덕 선수의 경기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궁을 연습할 때 필요한 장비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마다에는 직접 장비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깎아 활을 만들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종이 제조 회사에서 일하며 훈련 비용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꾸준히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 생업인 전기기사 일을 그만두었고 드디어 파리 올림픽에 차드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상대는 한국의 김우진 선수였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세계 2위의 실력자였고 결국 6대0으로 완벽한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후 1점을 쐈을 때 기분을 묻자 마다에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 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설령 0점을 쐈다고 해도 만족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마다에가 자신을 시작으로 해서 양궁이라는 종목을 차드의 어린이들이 많이 알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실제 마다에의 인스타에는 차드의 어린아이들이 활을 쏘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다에의 인스타에는 한국인들의 응원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마다에 덕분에 차드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마다에 때문에 차드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스타에는 마다에가 허허벌판에서 양궁을 훈련하는 모습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열정, 끈기, 노력은 정말 존경스럽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독학으로 양궁을 배워서 올림픽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는 열정의 엄지척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수를 떠나서 진정한 챔피언이다. 나도 마다에를 응원하기 위해 인스타에 왔다. 항상 응원하겠다. 존경한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로도 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마다에에게 더 확실하게 사랑과 존경을 전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마다에의 고국 차드는 모든 것이 최악인 환경의 국가입니다. 차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서 마다에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독학을 했는지를 확인하게 될 정도입니다. 차드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수도는 은자메나입니다. 차드라는 국호는 큰 물이라는 뜻의 차드 호수에서 따온 것입니다. 차드는 오랜 식민 지배와 내전, 난민 유입으로 인종과 종교와 언어가 다양한 국강빈이다. 1인당 GNP가 $1000가 채 안 될 정도로 가난한 나라이며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세계 3위일 정도로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농경지가 적어서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차드를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죽은 심장이라고 지칭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쿠데타 등 내전이 계속되다 보니 부패지수와 민주주의 지수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드의 데비 이트노 대통령은 30대 후반에 과도군사평의회의장을 맡아서 임시 대통령을 거쳐서 지난 5월에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독재를 할 때에는 젊은 나이에 육군대장을 했고 현재는 만 40세로 1984년생입니다.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가 차드의 독재자라서 얼떨결에 육군대장도 해보고 아버지 죽고 나서 대통령까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나라에서 마다에가 어린아이들에게 한국의 양궁을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다에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 양궁을 독학한 선수도 있지만 한국인 감독을 영입해서 실력을 일취월장하게 된 국가와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대회 양궁에 출전한 한국인 지도자는 한국을 제외하고도 8개국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오선택, 중국의 권용학, 일본의 김상훈, 말레이시아의 이재영, 베트남의 박채순, 부탄의 박영숙, 이란의 홍성칠, 인도네시아의 이경출 감독들입니다.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했지만 인도의 백운기, 카자흐스탄의 김재천, 우즈베키스탄의 김명원, 몽골의 이미시카 합치면 10여 개국이 됩니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을 한국인 감독으로 배우고 익히면서 프랑스와 중국 등은 한국팀과 결승전에서 맞붙을 정도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선택 감독이 이끈 프랑스 양궁 대표팀은 남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3연패에 도전하는 한국을 만났습니다. 오 감독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한국 대표팀을 맡았던 명지도자입니다. 한국의 패에 은메달을 딴 프랑스 대표팀 선수들은 사상 첫 종목 메달 획득이 감격스럽다. 오 감독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은 진천선수촌에서 한국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했고, 한국 선수들은 프랑스 전지훈련 때 파리 인근의 프랑스 대표팀 훈련시설을 사용했습니다. 10연패를 달성한 한국 여자 대표팀의 결승전 상대는 권용학 감독이 이끈 중국이었습니다. 2006년 중국 지방자치단체 팀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한 권 감독은 2022년부터 중국 여자대표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자대표팀은 올해 국제양궁연맹 1위차 월드컵에서 한국에 승리하는 등 한국팀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비록 결승전에서 한국 여자대표팀에게 패배를 했지만 실제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밖에 박채순 감독의 지도로 베트남은 사상 처음으로 자력 진출권을 따냈고, 인도네시아 역시 이경출 감독 덕분에 32년 만에 단체전 쿼터를 획득했습니다. 김상훈 감독이 이끄는 일본 남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과 8강전에서 만났습니다. 일본 남자 대표팀은 2021년 도쿄올림픽 때는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 말라위 선수의 사상 첫 본선행을 이끌었던 박영숙 감독은 올해는 부탄 감독으로 소속 선수의 첫 올림픽 출전을 도왔습니다. 반면에 한국인 백운기 감독에게 황당한 경질 통보를 한 인도 양궁 대표팀은 줄줄이 예선 탈락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도 남자 양궁 대표팀은 단체전 8강전에서 튀르키예에 2대6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인도는 남자 리커브 종목에 을 2발이나 쐈고 3세트에선 첫 발에 4점을 쏘면서 속절없이 패했습니다. 한국의 백운기 감독 대신에 물리치료사에게 AD카드를 발급해주고 필요 없으니 귀국하라고 통보한 인도입니다. 한국 양궁의 기술과 실력에 관련된 스토리가 오늘도 전설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다에를 도우려는 한국인들의 응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